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수의사 정원장 안수의사 이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오랜만에 보는 사이처럼. 그죠? 지난 편에 네네. 알러지성 피부염과 아토피 같이 했었는데 보호자분들이 너무 재밌었다고 또 이번에 네네. 조금 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 피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을 보시고 그래도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라고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신 지르지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명 반려동물 피부 질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딴딴딴딴. 그러면 이제 제가 보호자분들의 질의를 말씀을 드리면 원장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질의 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피부가 예민한 품종들이 혹시 있을까요? 피부가 예민한 품종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피부는 보호자분이 얼마나 관리를 해주냐에 따라서 나뉘겠습니다. 네, 사람과 그래서,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저희 병원에 있어 보면서 진료해 보면서 좀 아토피 피부염으로 많이 오는 품종이 시추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시추. 물론 다른 품종들도 좀 있긴 하지만 시추가 좀 알러지가 좀 심하게 오는 경우들이 종종 맞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아시지만 이제 포메라니안 같은 경우는 피부가 예민해서 그런지 털을 짧게 깎고 난 다음에는 한동안 털이 안 나는 네.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요. 네. 원장님 요즘에 겨울이잖아요. 네. 1편에서도 계속 좀 겨울이라서 좀 건조하다 이런 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좀 계절별로 피부 관리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네. 뭐 우리나라는 뭐 여름과 겨울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름철에는 따뜻하고 습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균과 곰팡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반려동물들은 사람보다 피부 산도가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사람은 좀 삼성이고요. 네, 산성이고요. 네, 감염성 피부 질환에 사람보다 좀 더 취약합니다. 그래서 세균 곰팡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여름철에 피부 질환이 좀 더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귀병도 좀 잘 나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 관리를 잘 해주시되 목욕하고 잘 말려주신다든지 그리고 기세정도 뭐 종종 해주신다든지 그런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네. 그 다음에 겨울철엔 말씀하셨듯이 이제 건조해지잖아요. 그렇죠. 건조한 것만으로도 가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털이 덮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털을 발라보면 뭐 비듬 각질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가 좀 거칠어 보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털이 잘 없는 배 쪽, 사타구니 쪽 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검은 털 아이들은 흰색 비듬이 눈에 또 확 잘 띄거든요. 그렇죠. 그런 게 좀 많이 보인다. 그러면은 보습제를 사용해서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단순히 뭐 각질만 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털이 같이 빠진다든지 막 빨개져서 많이 가려운다든지 그러면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근데 그 보호자분들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왜 1편에서 알러지성 피부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으면 발을 이렇게 핥는다 하셨잖아요. 근데 뭐 별 증상이 없는데도 습관적으로 발을 핥는 아이들이 있다. 이거 발 좀 못핥게 할 수는 없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발을 많이 핥으면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러지성 피부염에서 지간염이 가장 잘 오거든요. 네. 발가락 사이 염증.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려우니까 발을 많이 핥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을 자주 핥는다면 일단 발가락 사이 피부, 발등 피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서 네. 빨개져 있다든지 뭐 진물은 있지 않은지 부어 있진 않은지 확인해 보시고 별로 그런 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질병적인 부분보다는 뭔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강아지들은 뭐 쉽게 얘기해서 심심하면 발을 핥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심심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는 많이 뛰어놀고 싶고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싶은데 잘 못 나가고 집 안에만 있는다. 특히 이제 뭐 보호자하고 떨어져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이 길다. 그런 경우는 발을 자주 핥게 되겠는데 그게 또 심해지면은 염증이 또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핥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충분히 산책을 해주시고 밖에서 뛰어놀고 스트레스를 풀게 해주시면
그런 발을 하는 행동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 보호자님의 질문입니다. 저도 이런 용어를 병원에서 처음 들었는데요. 고양이 턱드름? 고양이 턱드름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원장님 턱드름이 뭐예요? 네. 네. 고양이 집사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턱드름. 네. 말 그대로 고양이 턱에 여드름 같이 생기는 거를 이제 턱드름. 예, 턱드름이라고 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주로 이제 턱에 보면 까만 깨, 조그마한 검은 깨 같은 것들이 막 묻어 있어요. 사람의 뭐 코나 이런데 블랙헤드 있죠, 블랙헤드. 아, 네. 네네. 그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주로 이제 여기 많이 생기는 이유는 고양이 턱 쪽에 피지샘이 많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검은 깨 같은 것만 많이 보인다 네. 하면 그건 딱히 치료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 왜 우리도 코에 뭐 블랙헤드 네네네. 있다고 뭐 그거 치료하려고 하진 않잖아요. 뽑긴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한 번씩 소독을 해주면서 살살살 해서 떼어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까만 깨가 턱드름이 있는 아이들이 2차적으로 세균이랑 곰팡이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붓고 빨개지고 더 가려워하고 그리고 심하면 털도 빠지기도 하고 예, 그런 증상이 보인다. 그럼 그때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가장 많은 질문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부분들이에요. 사막이라고 하죠, 피부. 네네. 네, 이렇게 오통보통하게 올라오는 것들. 진짜 처음에는 이게 혹시 종양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예전에 키웠던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조금한 게 생기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왜 생기는 걸까요? 피부에 뭐 여러 가지 좀 뭐 뾰루지 같은 게 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만져봤을 때 조그맣게 이제 볼록하게 느껴지는데 피부 위쪽으로는 별로 이렇게 올라온 건 없고 피부 아래쪽 부분에서 뭔가 멍울처럼 만져지는 게 있다. 그러면은 크게 피지 낭종이라고 해서 피지가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고 피지가 안쪽에서 차서 생기는 것. 그 다음에 피지 낭종보다 조금 더 크게 생기긴 하는데 비슷하게 좀 말랑하게 만져지는 지방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지 낭종과 지방종. 네, 지방이 피하 지방이 낭으로 이렇게 쌓이면서 종양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아래쪽이 아니라 피부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정말 이제 사막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경우는 크게 이제 유두종이라고 해서 파필로마 유두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피지샘종이라고 해서 피지샘이 겉으로 이제 과증식해서 볼록하게 올라오는. 근데 이 두 가지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유두종은 유두종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피지샘종은 피지샘이 과증식해서 생기고요. 근데 이거 둘 다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 주실 수도 있는데 스스로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없어지지 않고 점점 커지면서 감염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막 가려워서 긁어서 피나고 딱지 생기고 이런 경우라면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러면 이 피부 사막이 여러 가지 종류들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종류들은 대부분 다 악성은 아니고 양성, 네. 종양이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되지만 애가 불편해하고 염증을 유발하거나 감염이 생겼다 하면은 빠르게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고양이에서는 사실 사마귀가 잘 생기진 않는데 네. 고양이 피부 특히 이제 머리 쪽에 사마귀가 같은 게 보인다. 고양이는 사실 이제 악성인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꼭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피지 낭종부터 말씀드리면 피지 낭종은 피부 아래쪽에 피지가 차 있는 거기 때문에 피부를 절개를 해서 피지와 피지를 싸고 있는 그 낭까지 제거를 해줘야지 그 부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제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 지방종도 마찬가지 피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절개를 하고 제거를 해서 봉합하는 수술적 제거 방법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피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유두종이나 피지샘종 같은 경우는 이것 또한 크기에 따라서 절제를 해내는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은 마취 없이 냉동 치료
크라이오 세라피. 예, 네. 냉동 치료를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크라이오 세라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 또 많이 아셔야 되거든요. 네. 크라이오 세라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린 수술적으로 제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경우, 전신 마취를 하긴 크기가 너무 작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냉동 치료 크라이오 세라피를 해볼 수 있겠는데, 크기가 작은 경우, 이 작은 경우 한 5mm 5mm. 이하, 커도 1cm 이하, 이런 정도는 크라이오 시술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데, 이 냉동 치료란 뭐냐면 질소 가스를 뿜어서 그 부위를 냉각시켜요. 급속히 냉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게. 거기 있는 뭐 바이러스나 세포들을 사멸시켜서 서서히 줄어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수술적으로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거는 한 번에 똑 떼어내는 거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 뭐 봉합 자국이만 있지 이제 전혀 그 사마귀를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냉동 치료는 크라이오 세라피는 한다고 해서 직후에 뭔가 똥이 아니에요. 변화는 크게 없어요. 아. 하지만 조금씩 지내다 보면 점점점 줄어드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네. 그래서 마취 없이, 그리고 통증이 별로 없어요. 사실 저도 해봤거든요. 바람이 나오는 압박감, 그리고 약간의 차가움, 그런 정도만 있지 크게 통증이라고까지 느낄 만한 없네요. 반응은 네. 없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좀 노령견들이나 노령묘들이나 좀 이게 마취에 부담이 되는 보호자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시술이고, 다만 예전에 제가 원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크라이오로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과 수의사분과 이렇게 상담을 좀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런 시술이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피부는 물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감염성 피부 질환 생길 수 있지만 관리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그렇죠. 에 관리만이 살 따라서 길이다.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호자분들이 관리해 주시는 만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와 이번 주 해서 이렇게 아이들 피부에 대해서 알아봐 드렸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고품격의 부부방송 너와 더하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